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내가 혼자 늙어간다면 그 삶은 어떤 기분일까? 아마 그 날이 이미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집은 조용하고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던 친구들은 이제 곁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는 때때로 길게 느껴지지만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의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이런 기분을 느끼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거의 4명 중 1명의 노인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미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만성적인 외로움을 흡연이나 비만과 같은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을 더 밝고 건강하며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도해 본 것들입니다. 어떤 것은 힘들게 배운 것이고, 다른 것들은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친구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마법 같은 건 아니고 항상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황금기를 혼자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6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날카롭게, 감정적으로 안정되게,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진정한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혼자가 반드시 외로움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짧은 산책, 전화 한 통,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 진정으로 즐기는 것, 조금씩 이 습관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시작하든 우울하거나 일상에 갇혀 있거나 다음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더라도 항상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일상적인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특히 더 이상 일하지 않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을 때 하루의 방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루틴이 지루하고 강요받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자 그것이 저에게 훨씬 더 깊은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일상 리듬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더 잘 자고 더 건강하게 먹으며 심지어 덜 외롭다고 보고합니다. 좋은 루틴은 통제가 아니라 편안함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아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유지합시다. 복잡한 체크리스트는 필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작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침대를 정리하세요. 이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커튼을 열고 빛을 들여보세요. 햇빛은 몸을 깨우고 내부 시계를 리셋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커피와 크래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간의 단백질과 섬유질이 포함된 음식을 드세요.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세요. 심지어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개를 산책시키는 이웃에게 인사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안정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정성은 특히 감정이 무겁거나 에너지가 낮은 날에 통제감을 줍니다. 만약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대만 노인협회나 국립노화연구소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무료 일일 계획 템플릿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메디세이피와 같은 앱은 약 복용 알림을 주고 틱틱은 중국어를 지원하는 훌륭한 일일 계획 앱입니다. 저처럼 앱 사용이 서툴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노트북도 잘 작동합니다. 저는 여전히 펜으로 할 일을 적으며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타이난에서 은퇴한 토목기사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하루는 회색의 흐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전곡까지 파자마를 입고 지내며 식사를 프로포시고 같은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다른 것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일찍 일어나 매일 아침 재래시장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는 아침을 직접 만들고 점심 후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그의 흐릿한 상태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기분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이 된 기분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의 생활 환경이 완벽한 루틴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노인들은 보호소나 임시거처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있거나 아는 분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고정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같은 시간에 양치질을 하거나 매일 저녁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것을 미세 루틴이라고 부르며 놀랍도록 강력할 수 있습니다. 치매나 기억 문제를 가진 분들은 돌보는 사람이 시각적 단서, 색깔이 있는 시계 또는 부드러운 알림을 사용하여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의 목소리의 톤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루틴이 너무 경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때는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스케줄을 너무 꽉 채워서 무언가가 방해할 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루틴이 유연하면서도 의미 있을 수 있을까요? 규칙서가 아닌 리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는 루틴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이제 루틴이 하루의 구조를 제공하는 동안 신체 활동은 몸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독립성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종종 간과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헬스장에서 웨이트를 들거나 스쿼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거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소화, 수면, 심지어 기억까지도요. 저는 그걸 직접 느껴봤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타이완 국립대병원의 천유시안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적인 움직임, 심지어 가벼운 것도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정신적인 명료성을 지원하며 인지 저하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러니 그 10분짜리 산책을 하세요. 식사 후 팔을 스트레칭 하세요. TV 광고가 나올 때 일어나세요. 제가 아는 한 친구, 리니모는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매일 아침 5분 동안 파자마를 입고 부드러운 태극권을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의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수면이 개선되었으며 마침내 몸이 돌아온 기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실버 스니커스 타이완에서는 무료 유튜브 비디오를 제공하며 태극권, 의자 요가, 심지어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피트니스 트래커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걸음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화려하게 느껴진다면 매일 10분 동안 움직일 때마다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관절염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들어주세요. 움직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다르게요. 팔을 원형으로 돌리거나 목을 돌리거나 부드럽게 발목을 회전시키는 것, 심지어 호흡 운동도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정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그럼 오늘 한번 스트레칭을 해볼 수 있나요? 우편함까지 한번 걸어가 볼까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한 가지 일을 해볼까요? 누군가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강하고 안정적이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직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2개를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활동적으로 지내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장에 가는 것인가요? 손주와 노는 것인가요? 식물을 돌보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용한 팁 하나라도 주었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 지역 사회를 위해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 부분은 더 가치가 있으니 어디 가지 마세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몸을 조금 움직였으니 잠시 집중을 바꿔보겠습니다. 외부의 근육에서 내부의 중요한 것 마음으로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식단, 운동, 혈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항상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깊고 인간적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필요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의 침묵, 조용한 오후들, 예전처럼 자주 울리지 않는 전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또는 그들은 아마 너무 바쁠 거야.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야기, 웃음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깊이 있게요. 제가 한번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난터우의 한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연결의 부재입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시끄럽더라도 아무도 진정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걷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하에서 만난 한 남자분이 있습니다. 쉬 선생님, 82살, 과부로, 예전에는 우편물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서 홀가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용함이 그의 뼈에 새우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즉석 라면으로 대체되었고 TV는 단지 배경 소음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날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창가에 앉아 이웃의 개가 그를 향해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 없이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무언가를 촉발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개 주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재초대받았습니다. 세 달이 지나고 그는 이제 지역 공원에 주 2번 가고 소규모 퇴직자 그룹과 이야기를 나누며 심지어 라인 그룹에 가입해 서로 농담과 옛 노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사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영혼일 수 있으며 그것도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일기를 쓰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밖의 새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물줄 때 조상님과 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연결입니다. 큰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정이 느껴지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외향적이라면 좋습니다. 독서 모임, 노래 수업, 심지어 온라인 체스 클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내성적이라면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편의점 계산원에게 미소 짓기, 복도 건너편 이웃에게 손을 흔들기, 라인에서 오래된 친구에게 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창 하나를 열어보세요. 빛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기술이 두렵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이모가 영상통화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손주, 이웃 또는 지역사회센터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한번 설정이 완료되면 훨씬 쉬워집니다.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목소리,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연결이 여러분을 가장 살아있게 느끼게 하나요? 웃음? 깊은 대화? 이해해주는 사람과의 조용한 산책?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너무 많은 사교 활동에 압도당한 느낌이라면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를 소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질의 순간들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래의 숫자 3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듣고 있으며 여전히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자,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다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깨우고 살리고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나이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믿으세요. 화려한 학위나 완벽한 기억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불꽃입니다. 계속 갑시다, 친구. 여러분은 이미 저와 함께 몇 가지 강력한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걷고, 연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몸과 영혼을 노을이채 타지만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친구들, 가족, 에너지, 젊음, 심지어 건강까지.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한때 소중히 여겼던 것들과의 느린 작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감사는 그 상실이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을 한 손에 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고통을 겪었고 오늘도 여전히 좋은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로버트 엠몬스 박사는 세계적인 감사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 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25%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더 잘 자고 덜 걱정하며 삶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과학입니다. 그것은 치유의 행동입니다. 제가 타이둥에서 만난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이름은 주 여사입니다. 79살, 은퇴한 소방관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세계는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삶이 더 이상 맛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에 갇혀 계속해서 과거를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독서 모임에서 누군가가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3가지 작은 일을 적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웃으며 목록을 작성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웃의 고양이가 내 발 옆에 앉았다. 또는 오늘은 밥이 타지 않았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날은 손자의 엉뚱한 그림이었습니다. 서서히 그 작은 순간들이 보이지 않는 힘을 엮어주었습니다. 아니요,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그렇게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조용한 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도해보라고 초대하고 싶은 것은 단지 5분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세요. 부드러운 음악을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종교인이시라면 조용한 기도를 드리세요. 그렇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자연시 촛불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Reflectly나 Gratitude Journal과 같은 간단한 감사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나은 방법은 침대 옆에 작은 노트를 두고 매일 밤 3가지 위안을 준 일을 적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아 보이더라도요. 따뜻한 담요, 바람소리, 미소를 짓게 한 기억. 이것은 항상 기쁘게 지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삶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병, 금전 문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상실 등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겨우겨우 지내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숨, 어린 시절의 익숙한 냄새,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감사는 긍정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존재는 치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이 여정의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숫자 5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단순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에 도착했습니다. 이 습관이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심지어 가장 작은 방법으로도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단계에서 목적은 금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감정을 안정되게 하며 마음을 열어줍니다. 많은 것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카온융의 린 이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82살 은퇴한 간호사입니다. 은퇴 후 그녀의 날들은 텅 빈 도로처럼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해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직히 잊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핸드폰을 스크롤하다가 지역 푸드뱅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주 한 번 물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미소로 맞이받았습니다. 다시 필요로 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그녀의 날에 구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집을 나설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전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온라인 그룹과 나눌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들을 위해 모자를 뜨거나 힘든 날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판단 없이 정말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분들, 배우자나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는 분들, 제가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친다면 부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에 죄책감을 더하지 마세요. 휴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돕는 것이 세상을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지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친절한 말 한마디? 나누고 싶은 레시피?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나서 조용한 존재감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아래의 숫자 6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누군가를 도운 작은 방법이나 하고 싶은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70이든 90이든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깊은 숨을 쉬어봅시다. 우리는 이 시리즈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6가지 습관, 6가지 간단한 단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모여 뿌리 깊고 연결된 조용한 기쁨이 가득한 삶을 형성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닌 삶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에 어떤 것을 시도할 건가요? 그리고 부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은 진실한 한 걸음씩. 여러분은 6가지 간단한 습관을 걸어왔습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매일의 느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걸음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닙니다. 다음 생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순간, 바로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싶나요? 그리운 누군가에게 연락할까요? 조용히 숨을 쉬는 5분을 가질까요? 아니면 단순히 여러분의 존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까요? 여러분은 이 시리즈의 끝에 도달했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에너지의 시작, 작은 기쁨의 시작, 항상 여러분 안에 있었던 조용한 힘의 시작입니다.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작은 부탁을 드릴게요. 아래에 숫자 6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 있고 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완벽한 시간입니다. 더 부드럽고 진정한 콘텐츠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노인을 위해 특별히 작성된 1일 행복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친구. 여전히 빛이 가득한 길 위에 또 다른 단계입니다. 그러니 다음까지 친절하게 지내고 호기심을 가지며 진정으로 살아있게 해주는 것들과 연결되어 계세요. 제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건강하세요. 곧 다시 이야기 나눕니다.